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요새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의 행사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불체포 특권이 이제 자기가 주장하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체포 특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말이 달라졌다 이거죠. 세상사의 토론이 여야나 좌우나 간에 토론이 가능한 것인데 왜 토론이 안 되느냐? 입장 차이가 있다. 물론 입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그의 변화에 대한 해명을, 타당한 해명을 안 내놓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개양을에 출마할 때부터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오늘 열린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는 계획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대선 때는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놓고 조작할 줄 몰랐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고 살아야 하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를 공약했던 그와 달리 불체포 특권을 적극 행사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과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해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대놓고 사건을 조작한다 이거잖아요. 대선 때는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놓고 조작할 줄 몰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놓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인가? 지금 주위에 김용 진상이 구속이 되었죠. 본인의 첫건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김용 진상이 구속이 되었고 대장동 사채업 민간업자 그 김만배라든가 남욱은 구속되었다가 나왔다가 또 김만배는 다시 들어갔죠. 그런 상태고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평화부지사란 해계한 부지사를 만들어서 또 대북 여러 가지 대북 문제를 이렇게 쌍방울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화영도 이제 다른 일로 이제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가 이제 대북 문제, 대북 송금 문제로 이제 다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놓고 조작한다. 이러한 부분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대선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이어진 보궐선거에 계양을에서 나왔잖아요. 분당갑이 아니라 이미 대선 끝나고 분당을에 이제 아니죠 계양을에 나올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나오려고 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국회의원이 되면은 헌법에 규정된 그러한 불체포 특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선에 나올 때부터 떨어지면 국회의원을 해서 이 문제를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때는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놓고 조작할 줄 몰랐다. 이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미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제 대선 떨어지고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나온 걸 보면 미리 이제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선거에 지면 이제 감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을 안 가는 것은 어떻게 감옥을 가는 것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한 입장 변경에 대한 어떤 사유,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한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토론을 해서 뭐 좌우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토론을 해서 어떤 변화가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 토론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고 각자 주장만 난립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거를 이번에 오늘 이제 해명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뚜렷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입이 있으나 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뭐 평화로운 시대의 담장 대문 이런 추상적인 관념 지금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 있어 가지고 평화로운 시대죠.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이가 적폐 청산에 칼날을 휘몰아치던 그러한 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아주 평화로운 때다. 그때는 한쪽으로 솔림 현상이 있어서 싸움이 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보다는 지금이 평화로운 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추상적인 용어 평화로운 시대는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열고 살아도 되지만 지금은 깡패 강도가 날뛰는 무법천지다. 이런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명할 일이 아니죠. 결국에는 요점은 없는 사건을 이렇게 대놓고 조작할 줄을 몰랐다 이거잖아요. 없는 사건도 아니고 대놓고 조작한다는 부분도 판사의 영장 발부와 주위의 척건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걸 보면 대놓고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판사를 개무시하는 처사죠. 그럼 판사가 바본데 이렇게 대놓고 조작하는 거를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고 정진상은 적부심도 기각해 버렸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조작한다. 이것도 잘못됐고 조작할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감옥 갈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그리고 선거에 치자마자 계양을에 연고도 없는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당대표로 또 나오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몰랐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응? 다 예상하고 있던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지금 뭐 권노갑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당의 중진들이 그 이재명 정치에 지금 감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비대위원 했던 우리 누굽니까? 젊은 비대위원장 여자 박지연인가요? 그 사람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여기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해라. 심사를 받아라. 왜냐?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참 감동이 없다 하는 것은 맞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감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실리를 추구하잖아요. 실리. 늘 실리를 추구해 왔다 이렇게 행적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없죠. 감동보다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개항을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의구심이라든가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 범죄가 될 여지가 꽤 많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걸 어렵게 생각한다 이거죠. 한두 건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지 않느냐. 뭐 정권이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어쨌든 시간을 끌고 사건들을 끌다 보면은 확정은 안 되고 이제 다시 뭐 대권에 출마할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뭐 내가 저 옛날에 노무현이가 저기 부산에가 출마하듯이 과연 한번 나가가지고 분당 갑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갑에 나가서 선거를 안철수와 부딪히든지 아니면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판사 앞에 가서 한번 검찰하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맞짱을 떠서 한번 부딪히는 이런 낭만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대성을 본인이 의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갑옷을 한 벌, 두 벌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세 벌. 이 불체포 특권의 방탄조끼를 한 벌, 두 벌, 세 벌 맞춰 입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부과된 혐의가 중차대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해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안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법원에 나가서 이제 검찰의 주장과 논리를 개박살을 냈었겠죠. 스타일상. 검사 앞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 필요한 얘기는 했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답을 다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결제 서류도 있고 오간 서류가 있는데 결국에는 꼼짝 말아가 되는 자꾸 답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진퇴양난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아예 자기 얘기만 하려면은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진술서 내고 묵비하는 게 밖에는 도리가 없다 이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는 통하지만 법원에 가서는 그러한 답변이 통하지 않는다. 판사가 뭐 대답을 안 하는 걸 억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답을 안 하면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고, 할 말이 없구나, 궁색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당 중진이나 옛날 그 당 옛날에 그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감동이 없다. 감동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거죠. 이거 한번 삐끗해서 잘못 들어가면 20년 썩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낭만적인 도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의 이제 그 무슨 불체포 특권 이제 여기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 뭐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나 참 법을 너무나 잘 모르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3자 뇌물 성남 FC에 대해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보도 영장을 보면은 아예 이제 금액까지 지정해 줬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가 관계가 이제 명확하고 금액까지 지정해 주고 그 어떤 돈을 내놔라 이러면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공갈죄가 되지만 공갈까지는 법률상 인정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배임 이런 부분도 결제한 게 많은데 뭐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이 될 줄 몰랐다. 이러한 논리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뭐 환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논란은 되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금액이 문제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조가 배임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배임죄에서 이제 금액이 시가 판단 불능한 것도 이제 배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산정이 안 돼도 배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무죄라는 것은 주장은 희망 섞인 그러한 좀 공허한 어떤 얘기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부분만 됐고, 이제 400 몇십억, 428억인가 몇 억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후 수뢰 그런 부분은 범죄 사실에는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기초 사실이나 다른 사건의 다른 범죄 사실에 전제 사실로 적혀 있지만 적용 법조라든가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따로 공소 사실로 적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죄는 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다른 사건의 양형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떼서 이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의 기존에 기소됐던 사건의 어떤 양형 자료, 추가적인 형의 가중 사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죄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러한 사후수뢰죄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인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정치인의 어떤 언행, 정치인의 입장 변화, 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변심은 할 수 있는 거죠. 입장 변화도 가능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을 해야 되고,
뭐 해명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면 해명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말이 입에서 뭔가 한다고 사람의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그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리가 언어가 되고 말이 될 때는 어불성설, 말이 될 때는 그런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를 대는 게 허황된 그런 추상적인 얘기고 남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게 논리가 변심의 논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내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그거를 근거로서 내세우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한다면 이런 토론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어떤 기대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사태는 이제 자기 본인의 결단으로 해결하기, 왜냐하면 사퇴라든가 영장 대표 사퇴라든가 영장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도 안 하는 마당에는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끝장이 나지 않고 총선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원의 재판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은 끌리겠지만 민의와 법원에 의해서 결판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끝장을 보겠다. 그 질질 끌다가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와중에 민주당이라든가 한국 정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 할까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한 사람이 처신을 잘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을 이제 당 대표까지 껴차 가지고 이제 모든 민주당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이제 한국 정치도 당분간 그러한 것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날 뭐 조폭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한 뭐 대통령 공권력 가지고 이러면은 뭐 조폭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이런 식의 논의로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깝깝한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